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른바 3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는데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에 대해 서방들의 결단력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군 18명이 붙잡혀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수험생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 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저녁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주택과 상가 등 100여 곳이 정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선 노숙인 3명이 다른 노숙인을 집단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100mm 이상을 포함해 전국에 다소 많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바람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면담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80분 동안 이어졌는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포함한 이른바 3대 요구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빈손 회동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병주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본격적인 면담 전 용산 대통령실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던 경찰의 날 행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의 만남은 비교적 무난하게 시작됐습니다. 경찰 영웅이라는 게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지. 본 면담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3인 회동 형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한 대표가 요구해온 독대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한 서류철까지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 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한 대표는 정부의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는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은 가운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별도 합의사항 등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견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와 함께 친한계에서는 사실상 빈손 회동에 가깝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아무 성과 없는 면담이었다면서 한 대표가 잡아야 할 것은 대통령의 손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며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앞서 보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 이어서 조만간 여야 대표 회담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제안했고 한동훈 대표가 흔쾌히 화답하면서 이례적인 대표들의 직접 소통으로 회담이 공식화됐는데요. 여야 대표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님,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이재명 대표의 공개 제안 3시간 만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9월 양자 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제안이라는 말. 지난 16일 재보궐선거 이후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연락해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고 회담 시기 등 실무 또한 두 대표가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비서실장 간 조율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회담 조율에 진을 빼기보다 직접 소통해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한 대표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전했고,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는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이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민생 주도권을 쥐고 싶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지난 1차 회담에서 사실상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가운데 두 대표가 2차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수시 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연세대학교 측은 시험의 공정성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일어난 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1시간 정도 먼저 배포됐고 누군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입시의 공정성엔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나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감독관 한 명의 실수로 문제지가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됐고 시험 종료 후에 불법 촬영된 문제지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지를 유포한 이들을 고발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논술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사립대 입학시험은 수능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항의도 못하는 수험생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인 다음 달 15일 논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소송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수능을 봐야 하는 학생 중 일부도 진술서나 증거 자료를 내기로 해 총 50여 명이 소송에 함께할 전망입니다. 학교와 수험생들이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수유동에서 후진하던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골목 주택과 상가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또 어젯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선 술을 마시던 노숙인 3명이 다른 노숙인을 집단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불이 꺼져 있고 작업자들이 전신주 옆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수유동에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실수로 들이받아 일대 상가와 주택 146호가 정전됐습니다. 4시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으로 주민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도로공사하던 덤프가 뒤로 후진하다가 박아갖고 이 앞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다행히 이 지구는 안 가고 전기줄에 걸려서 늘어졌다고. 전신주 복구는 밤 10시 15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4분쯤 전북 정읍 금붕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7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선 노숙인 3명이 다른 노숙인을 집단 폭행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한 노숙자가 그 사람 배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숨을 쉬지 않고 해서 공장 신고를 했습니다. 4사람이서 묵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노숙인 3명을 공동 폭행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걸로 보이고 체육 분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직원 1명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교보문고는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를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며 가까운 지역 서점을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교보문고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한강 작가의 책을 지역 서점에 공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군 파병설에 침묵하던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파병을 인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을 향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북한군 18명이 붙잡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 관련 소식은 먼저 이교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북러가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주권에 해당한다며 제3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И мы развиваем наши отношения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И это наше суверенное право. И это ни у кого не должно вызывать каких-то обеспокоенностей, потому что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е направлено против третьих стран. Мы будем развивать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дальше. 그러면서 파병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우리 정부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의도적인 모호성을 띠며 국제사회에서 정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일 서방 등의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Ми потребуємо рішучості партнерів, особливо на тлі інформації про нову роль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у підтримці Росії.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탄약과 군사 장비 등을 포함한 우리 돈 5,5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언론은 러시아 본토 작전에 배치됐다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군 18명이 붙잡혀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미국 백악관도 며칠 안으로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파병이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을 증명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반응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여부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계속 조사 중이며 며칠 내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공급받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됐다는 보도까지 포함됩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북한군이 러시아로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하루에 1,200명이 넘는 엄청난 사상자를 계속 내고 있다며 푸틴의 절박함과 고립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Another demonstration of Putin's growing desperation and his growing isolation, that he's got to reach out to North Korea for potential. 한편 유엔 사무국도 북한의 파병 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없다고 밝힌 뒤 조사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monitoring of the DPRK and the sanctions on the DPRK by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So if there are any violations, it would be up for them to determine. 백악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전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두고 우리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군의 철수를 촉구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북러 밀착 이후 우리 정부의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는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김 차관은 북한군의 파병은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며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국제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며 대한민국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를 통해 북한군의 파병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리터 총장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상황에 맞는 외교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러시아와 남겨놓은 인적 교류, 민간, 문화 교류, 사회적 단체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자 조치를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입국을 금지시키거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하자 우리 정부도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군사 요원을 파견하는 등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동시에 접경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알리는 대북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북한의 전쟁 파병 공식화입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현실로 드러나자 국방부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속 조치들은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5mm 포탄을 지원하는 안이 우선으로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의 대북 정보와 전술 분야의 군사 요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방 지역에선 우리 군이 북한을 향한 대북 방송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사실상 참전으로 규정하며 해당 방송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존재를 공식화했고 도네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6명이 사망했다는 등의 외신 보도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아직까지 파병과 관련해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침묵하는 건 파병 사실 여부에 대해 대응할 경우 자국에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 핵심 부대의 기술자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의 대기권 재진입 같은 최첨단 기술을 요구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도네츠크 인근 지역 KN-23 발사장에서 포착된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했다가 우리 국가정보원에 발각된 미사일 기술자인데 북한 미사일 총국 산하 붉은기 중대 소속 기술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붉은기 중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생산 관리를 총괄하는 미사일 총국 산하 부대로 주요 무기 실험 현장마다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핵심 부대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의 혈맹을 구축한 북한이 전쟁 지원 대가로 첨단 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거는 대기권과 우주는 완전히 특성이 다르거든요. 안정하게 통과를 해서 핵탄두가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아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의도에 예단하지 않고 동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의 이번 러시아 파견이 공식 확인된다면 자신들의 ICBM 개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최근 잇단 폭로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명태균 씨가 저희 MBN과 첫 방송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직접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명태균 씨는 선거를 도왔다 이 한마디를 원했었다며 자신이 폭로전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모든 걸 공개할 수도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죄가 있다면 수사도 처벌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 텔레그램을 언급한 최초 보도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죄를 받고 그 검찰 수사나 여러 가지는 내가 감당하겠으니 텔레그램도 본 적도 없고 다 이거 가짜다. 빨리 조사해달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SNS를 계속 친 거예요. 명 씨는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습니다. 자신을 2차례 만난 게 전부고 경선 이후 만난 적 없다는 해명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선을 도왔다. 이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선이 이제 만났어요. 본선에도 계속 만났고요. 당선인 신분에서도 계속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를요? 네. 대통령도 만났고요. 거짓말인지 실제 그렇게 오다가 내려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공적 결과를 공개할까? 그러면 기억이 나겠죠. 뭐. 명 씨는 자신의 폭로전을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실뿐이라며 대통령과의 공적 대화를 공개할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편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직접 보고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강혜경 씨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실무를 맡았던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에서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직접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모두 81차례 이뤄졌고 당시 윤 후보가 흡족해하는 걸 명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공표 조사하고 그 자체 조사해서 총 81회 조사 진행이 됐습니다. 강 씨는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비용을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을 줬고 그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명태균에게 9,600만 원 정도를 줬다. 국민의힘은 강 씨가 명 씨의 주장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명태균이 먼저 알아서 여론조사를 하고 보고하는 것인지 증인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위치상? 또 강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사기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짚으며 강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선 앞서 보신 강혜경 씨 말고도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였는데요. 민주당은 영부인과 대통령 장모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단독 발부하고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표선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도 없고 그리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표결을 통해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은 직접 집행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막혀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습니다. 증인 김건희는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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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사익을 위해 공권력이 행사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김건희 여사 성역 정권이라고 주장한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인 만큼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다시 한번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사들이 공범 역할을 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검사들을 협박하지 말라며 맞섰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건이 만약 항고에 들어가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에 집중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지만 고발인의 항고가 이뤄져 사건이 서울 고검으로 넘어갈 경우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고가 되면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총장 등 검사 탄핵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야당은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복원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겁니다. 암묵적인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 공범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라 부분 자체가 지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 여당 의원들은 탄핵 남발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겠죠. 심 총장은 지난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수사팀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입주민이 빌라 주차장에 짐을 가득 쌓아놓고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며 올라온 사진인데요. 주차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주차선을 따라 철제 선단과 탁자 등이 놓여 있고 큰 가구부터 자잘한 물건까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글쓴이는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며 하소연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개념이 없는 행동이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쓰레기로 신고해서 치워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에서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20대 여성 BJ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복도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밀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조 씨는 이 남성이 13시간 동안 앞에서 기다리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은 경찰 측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한 8월 28일 촬영된 원본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BJ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반드시 잡아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의 공연 실황 영화가 역대 콘서트 실황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이명웅 콘서트 실황 영화 I'm Hero도 스타디움은 20일 기준 누적 관객 수 3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건 콘서트 실황 영화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2019년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의 최종 관객 수 34만 2천여 명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지난 8월 28일 개봉한 I'm Hero도 스타디움은 이명웅 씨의 올해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실황과 그 뒷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이명웅 파워가 극장에서도 빛났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남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60대 여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엔 길을 건너도 좋다는 초록불이 들어왔고 그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을 뿐인데 말도 안 되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과 한 여성이 차례로 걸어갑니다.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를 대기 중인 부부. 잠시 뒤 보행 신호가 들어오자 나란히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며 여성을 그대로 치고 나갑니다. 놀란 남편은 황급히 차량을 쫓아갑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60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 직후 그대로 주행했는데요. 다음 신호에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큰 소리가 나길래 퍽 소리가 나길래 여기서 일을 하다가 돌려봤는데 차가 사람을 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쏘고 가버렸어요.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음주나 약물 검사에는 반응이 없어 운전 부주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음주라든지 뭐 이런 거는 현재는 없고요. 왜 정차를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앞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만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마음이 훈훈해지는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태어난 지 22개월 된 아기의 심장이 멈추는 가슴 철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무전을 듣고 달려온 경찰관들이 500m를 함께 달려 구급차가 지나갈 길을 터주면서 이 심정지에 빠진 아이가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아이를 안은 아버지가 빠른 걸음으로 구급대원을 따라 나옵니다. 아이와 아버지는 구급차에, 어머니는 순찰차에 타고 곧바로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지난달 29일 생후 22개월 된 아이가 고열과 발작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열성 경련으로 간 거여서 근데 저희가 그게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어머니는 걱정되고 막막한 마음에 두 손을 모아보지만 막힌 도로는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의 심장이 멈추면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경찰관 2명이 나타나 도로 위를 뛰어가며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인근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한 뒤 도움이 필요하다는 무전을 듣고 달려온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길을 빨리 열어줘서 이제 아기를 빨리 병원에 이동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경찰관들이 500여 미터를 달려 길을 터준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경험을 하고 보니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아이는 곧 2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건설사의 부실 공사와 공무원의 안일한 관리가 원인이었던 대표적인 인재로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해 보입니다. 참사들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노하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10월 21일 아침, 부서진 성수대교 교각 상판이 강물 위에 둥둥 떠 있고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상판과 함께 추락한 16번 버스는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교각 속 철근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건설사의 부실 공사와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로 32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성수대교 참사. 꼭 30년이 지났습니다. 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에게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28이었죠. 회계사 공부하고 일치 합격하고 다음날 토요일날 저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세월이 지나 계속 이제 이 길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책임감과 관심과 기본에 충실했다면 모두가 안전요원이라는 생각으로 안전 불감증의 굴레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겠습니다.
이번 위령제에는 무학여고 학생들과 유가족 5가족을 포함해 40여 명이 참여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도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부터 2014년 성남 환풍구 시설,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지난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까지 모두 무리한 설계와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즉 시스템 개선은 게을리하고 이 처벌 강화하는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규제를 위한 규제, 적발을 위한 적발로만 매몰되어 있는 것도 고비용 저효과의 행정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가족들은 안전한 나라로의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패기라는 강아지를 아시나요? 영국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유명세를 얻은 강아지인데요. 어떤 모습의 강아지인 건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국에서 가장 못생긴 개로 알려진 5살 패기의 모습입니다. 퍼그와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혼종견인데요. 대회에서 우승한 덕분에 데드풀과 울버린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하게 됐다고요. 할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영화를 흥행시키면서 개 영화상 후보로도 오르게 됐다는데요. 강아지 세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린다는 시상식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시상식은 내년 2월 런던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이 태풍과 홍수로 비상입니다. 도로가 진흙탕 물로 뒤덮이는 등 캐나다의 밴쿠버에 이어 미국도 그 영향을 받았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캐나다 밴쿠버 경찰이 공유한 도로 현장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계속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한 건데요. 산책로와 산림지대, 가파른 경사지 곳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며 거리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도 쏟아지는 물 때문에 몸살입니다. 지난 주말 폭우가 이곳을 덮쳐 도로 한복판이 물로 가득 차올라 강처럼 변했습니다. 세계 각 지역이 폭우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네요. 도심을 바라보는데 눈앞이 뿌였습니다. 대기 오염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엔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도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인도의 수도 뉴델리입니다. 힌두 사원이 안개로 덮여 흐릿하게 보이고 나무들도 뿌연 안개에 휩싸여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스위스 한 대기 조사 그룹이 뉴델리를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수도로 평가할 만큼 인도의 수도는 나쁜 대기질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인지 인도 정부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건강에도 해로운 수준이라고 알려진 만큼 공무원들이 도시 전역을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시작된 모습인데요. 그런데 요즘 가을 전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전어 어획량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전어뿐 아니라 다른 수산물들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굴과 바지락도 어획량이 줄면서 이른바 피시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가을의 대명사인 전어를 찾는 손님이 드뭅니다. 고소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올해는 어획량이 줄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들어 전어 가격은 1kg 기준 지난해와 비교할 때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어는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데 올여름 해수 온도가 27도 수준으로 높아진 탓입니다. 어획량은 급감해 올 들어 8월까지 작년의 절반 남짓, 지난 10년 통틀어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 5년부터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올해는 급격히 줄. 이렇다 보니 식당에서도 전어 손님이 부쩍 줄었습니다. 전혀 구이의 냄새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잖아. 근데 그런 그게 없어요. 향을 못 맡아요. 전어뿐만이 아닙니다.
평년보다 2도 이상 오른 남해에선 굴 같은 어패류의 폐사량이 급격하게 늘어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굴 폐사량은 8배가 넘었습니다.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급 안정화, 재해 피해 대응,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수온으로 인해 수산물 가격이 줄줄이 뛰면서 수산물발 물가 상승인 피시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여러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해당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종합평가를 거친 뒤 심의 등 절차를 통해 용인과 창원 등 15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 최근 명태균 씨가 지난해 3월 창원의 산업단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토부가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9월까지 해외 직구를 가장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밀수품이 6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70억 원이 늘어난 건데 의약품과 화장품, 명품 와인 등 총 143건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중국 광분제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다음 달 말까지 5주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2030 세대 젊은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전체 자영업자 중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자영업자 상당수는 요식업에 종사했는데 20대의 51.7%, 30대의 41.5%가 요식업 종사자였습니다. 젊은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적극적이어서 60대 이상 연령대보다 3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선 6회 초에 경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을 야구 최초로 비 때문에 경기가 멈춰버린 겁니다. 3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는 승부를 내지 못했고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도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는데요. 두 팀의 경기는 오늘 오후 4시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 때문에 방수포를 덮었다 걷었다만 3번. 경기장을 꽉 채운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 비가 찾아들자 31년 만에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6회 초 삼성 김원곤이 기아 에이스 네일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삼성 팬들의 흥이 오른 순간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정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심판들은 밤 9시 24분 결국 중단을 선언했고 그라운드에 있던 선수들은 더그아웃으로 돌아왔습니다. 45분을 더 기다렸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자 결국 포스트 시즌 역사상 최초로 서스펜디드 게임 일시정지 경기가 선언됐습니다. 흐름을 잡았던 삼성은 아쉬움의 한숨을, 일격을 맞은 기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중간에 끊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희한테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두 팀은 오늘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남은 1차전을 치르고 그 뒤에 2차전을 이어갑니다. 다만 오늘도 광주에 비 예보가 있어 이마저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 날씨가 한국 시리즈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빗줄기는 대체로 약한 편인데요. 하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가운데 경남, 거제와 통영 등지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 곳곳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이들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앞으로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제주와 영남 내륙에 최고 8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4.9도, 창원은 17.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16도, 서울 1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3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 선에 그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8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